여러분 좌파 역사학계 고두 서중석 세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일요일 오전 10시 21분을 좀 가리키고 있네요. 그래서 이 나무 위키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에 일반적인 검색에는 올라오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나무 위키에 이름이 올라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무 위키에 이름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위키에 이름이 올라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나무 위키가 아닌 일반 네이버에는 올라오기가 쉬워요. 올라오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 나무 위키에는 이름이 올라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위키에 이 양반이 이름이 올라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분류에는 이제 한국의 역사학자, 한국사학자, 인문과학교수, 1948년 출생, 논산시 출신 인물, 대구서시, 서울고등학교 출신, 서울대학교 출신, 동아일보 관련 인물, 성균관대학교 재직, 독립유공자 후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관련 인물이라는 건 신동아에서 신동아 기자로도 활동을 했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구서시라고 되어 있는데 대구서시가 조선시대 왕비 중에도 이 대구서시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자료를 확실히 들춰보질 않아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조선시대 왕비 중에도 서시가 있었고 대구서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구한말의 서재필 있잖아요.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서재필이가 이 대구서시로 알고 있어요. 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948년 8월 25일에 태어나가지고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에서 출생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학자, 대학 교수, 본관은 대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로 현재는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문제연구소라는 역사연구라는 그런 단체라고 할까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역사문제연구소라는 게 어떤 곳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죠. 역사문제연구소는 우파적인 색깔이 있는 곳이 아니고 좌파적인 색깔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다. 역사 스페셜 같은 역사 관련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기도 했으며 인터뷰도 자주 하는 편으로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독립유공자 서정철은 그의 아버지이다. 이 서중석 아버님이 서정철이라고 독립유공자라는 겁니다. 2023년 현재 약산 김원봉과 함께 공동대표로 있다고 합니다. 약산 김원봉. 그래서 여러분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 김원봉을 건국 훈장을 수여하니 어쩌니 이렇게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두두고도 또 이제 좌우 대립이 좌우 간의 갈등이 많이 벌어졌었던 때인데, 그래서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김원봉이를 건국 훈장을 수여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 서중석님은 좌파 역사학자니까 아마도 김원봉이를 건국 훈장을 수여하는데 동의를 하리라고 이렇게 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23년 현재 약산 김원봉과 함께 공동대표로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948년 8월 25일
전라북도 익산군 황화면, 여기에 현재는 그 행정구역이 바뀌어가지고 현재는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이라는 것이죠. 독립유공자인 아버지 서정철과 어머니 경주 김씨 김기선 사이 2남 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1967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67학번으로 입학해 일개 김철준 교수 등에게서 강의를 받았고 이듬해 휴학 중 1969년 삼선 개헌 반대 시위에 참여, 그의 철학과 미학과 종교학과 통폐합에 반대하다가 제적당하고 결국 군대에 강제로 입대했다가 1972년에 만기 전역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선 개헌 반대, 이 박정희가 그 자꾸 이 권력 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또 헌법을 개정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 중임까지를 하고 처음에 이제 당선이 돼서 해먹고, 두 번째 중임 선거에서 또 당선이 되면 중임을 해먹고, 그 다음엔 물러나야 되는데 또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이 출마한 게 이게 삼선 개헌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삼선 개헌을 해서 또 해먹고, 그것도 또 부족하니까 그 다음엔 유신헌법으로 직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라는 사람도 얼마나 권력 유혹에 사로잡혔는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중석님은 내가 그 좌파 역사학자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좌파 역사학자들의 좌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비판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분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철학과 미학과 종교학과 통폐합에 반대하고 제적당하고 결국 군대에 강제로 입대했다가 1972년에 만기 전역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오기 전에, 우리 그 대한학교에 오기 전에 학생 시절에 철학과 미학과 종교학과 통폐합에 반대하다가 제적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역 무렵 10월 유신이 있었고 복학 허가가 떨어졌다. 1973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운동에 가담했는데 1974년 민청학년 사건 때 연루되어 사전 검속을 당했다. 당시 고향으로 피신해 있었는데 집에서 붙잡혔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1974년의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 하나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여기서 너를 가리키던 그 서 선생 있잖아. 그 사람이 빨갱이 일을 했었다고 그러더라. 그러다가 지금 붙잡혀가지고 아주 중죄인으로 지금 구속이 됐다고 하더라. 이런 소식을 나한테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때는 나도 철이 없을 때고 지금과 같은 내가 여러 가지 지식을 구비한 시절도 아니고, 그랬으니까 나이도 어리고 지금과 같은 지식을 구비하기 전이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내가 잘 몰랐던 얘기죠. 그리고 이 유신 시절에 어떤 유신이라는 게 말이죠.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승만이가 4.19로 인해서 수습당했죠.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그리고 박정희는 김재규에 의해서 유신이 수습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이는 4.19로 수습이 됐고 박정희는 김재규로 인해서 유신이 수습됐다. 그것은 하늘이 도운 거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유신의 제일 비극적인 게 뭐냐면은 이 박정희의 죄악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겁니다. 박정희가 삼선 개헌을 해서 해먹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또 유신을 또 만들었던 얘기죠. 그렇게 아주 과도한 집권 욕심도 문제지만은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유신에 반대하면 반역자, 공산주의자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예? 그게 유신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김재규가 그 박정희를 저격해가지고 유신이 스톱된 거, 그거는 정말 하늘의 뜻이라고 난 봅니다. 만약 유신이 계속 내가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이승만 정권과 유신이 스톱이 된 걸 하늘이 도운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유신의 가장 큰 그 비극이 뭐냐면은 유신에 반대하면 무조건 반역이고 공산 빨갱이고 이렇게 몰고 간 겁니다. 그게 유신의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여기서 너를 가리키던 그 서 선생님이란 양반 있지? 그 사람이 그 서울 가서 빨갱이 운동 노릇을 하다가 빨갱이로 구속됐다더라. 그게 바로 유신의 비극이죠. 유신에 반대하면 빨갱이고 유신에 찬성하면 애국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유신의 가장 큰 죄악이고 비극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민청항령 사건이라는 건 빨갱이 사건이 아니고 이것이 애국적인 사건입니다. 애국적인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유신 반대 운동을 벌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 유신 체제하에서는 이 유신에 반대하는 거를 유신에 반대하는 게 뭡니까? 애국적인 생각에서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유신에 반대하면 빨갱이로 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민청항령 사건이라는 건 여러 가지 유명한 사건이죠. 여기에 민청학년 민주화 청년 학생연합회입니다. 이게 민주화 청년 학생연합회를 줄여서 민청학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민청학년에 연루되었던 사람 중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에 연루됐다가 이제 구속이 내려지고 그러니까 구속령이 내려지고 하니까 이제 고향으로 피신해 있다가 집에서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때 중앙정보부에서 심하게 고문당하고 옥고를 치렀다. 당시 중정에서 이철, 유인태 등이 안 잡히니까 그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고문했다. 여러분 유인태라는 분 알잖아요. 이분이 이제 정치계에서 지금 활동하는 분인데 이분 얼굴을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제32대 국회 사무총장 이 유인태라는 사람과 이철, 유인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민청학령 사건에 연루되었었다 그 말이죠. 그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리고 고문했다고 한다. 서중석 교수 회고에 따르면 물고문이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철, 유인태 등도 잡아들여야 되겠는데 어디 갔는지 행방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서중석 교수를 이제 서중석 서울대생을 이제 고문을 하는 겁니다. 너 이철, 유인태가 어디 있는지 불어. 불지 않으면 넌 죽어.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고 고문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서중석 교수 회고에 따르면 물고문이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지금도 고문 후유증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다. 민청학년 사건으로 군사법정에서 긴급조치 사후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20년으로 감형됐다. 실제 투옥 기간은 10개월 반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2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는데 긴급조치 사후 여러분 박정희 유신 시대에는 말이죠. 훅다가면 긴급조치를 남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긴급조치 정권이라는 겁니다. 이 박정희 정권이 긴급조치 정권이라는 별명도 얻어들였습니다. 긴급조치를 그렇게 남발하는 거예요. 긴급조치라는 게 뭡니까? 글자 그대로 이게 긴급한 일에만 써먹을 비상수단인데
훅다가면 긴급 조치를 아주 남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신이, 내가 눈에 얘기지만 이 유신이 스톱된 게 참 하늘의 섭니다. 유신이 스톱이 안 됐으면요, 이 한국이 어떤 상황으로 갔으려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재규가 그 재판받을 때 아주 그 대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졌습니다. 아주 변호인단이 호러운 그 아주 난다 긴다는 변호사들이 다 이렇게 변호인단이 꾸며져 가지고 김재규를 변호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강신범인가 그 변호사가 참 그 유명했던 변호사인데, 그만큼 김재규를 변호하는 그런 아주 난다 긴다는 변호사들이 대규모로 꾸며졌었다.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사회가 유신에 반대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에 원래 왜 이렇게 좌파가 정치권에도 지금 어엿한, 더불어민주당이 그 좌파 정당이잖아요. 왜 그렇게 그 좌파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파들이 이 정치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우파들이 정치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 토양으로 좌파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왜 제대로 정치를 했다는 게 뭐냐? 이게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분단이 돼 있는데, 이 분단이 된 상황을 장기 집권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 우파 정권들의 악습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한테 반대하는 반대 정치인들을 뭐 보안법이니, 그렇지 않으면 빨갱이니, 이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정적을 제거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갱이라는 그 구실을 붙여서 정적을 제거하고, 보안법이라는 구실을 붙여서 정적을 제거하고, 그래서 자기는 오랫동안 이제 장기 집권을 한다고 하죠. 그것이 이승만 때부터 내려오는 악습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반공을 장기 집권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참 커다란 분단의 악습이죠. 그 반공이라는 건 그렇게 반공이라는 가치를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장기 집권에 이용을 하면 안 되죠. 반공이라는 개념을 정적을 제거하는 데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파가 그렇게 잘못된 정치를 하니까 그 토양에서 좌파들이 오늘날과 같은 좌파가 성장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무기징역을 받았었는데, 그 다음에는 20년으로 감형이 됐고, 그 다음에는 또 감형이 돼가지고 실제 감옥살이는 10개월 반 정도 했다, 그죠? 석방된 후에 다시 학교에서 두 번째로 제적당한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한 번 제적당하고 두 번째로 또 제적을 당하는 겁니다. 한 번 제적당한 건 뭐냐면은 이 서울대의 철학과 미학과 이 종교학과 이 세 가지 학교를 이제 통폐합한다는 그런 데 반대 데모를 했다가 제적당하고, 두 번째는 이제 민청학년 사건, 그것 때문에 또 제적당했다고 하죠. 그 이제 그렇게 여러 번 제적과 이렇게 복적을 이제 거듭했던 얘기죠. 그리고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운동권 후배들을 만났다는 이유로 국군 보안사령부로 연행되었고 심한 구타를 당했다. 그때 세 번째로 제적당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도 이제 서울대에서 세 번째로 또 제적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적이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제적당했다가
또다시 이제 복원이 됐다가 또 제적당했다가 또 복원이 됐다가 또 제적당했다가 이러기를 3번씩이나 했다. 참 굴곡이 많았죠. 근데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운동권 후배들을 만났다는 그런 제목으로 국군 보안사령부, 그러니까 보안사죠. 예. 보안사로 연행돼 가지고 거기서 또 심한 구타를 당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3번째 제적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굴곡이 많은 학생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서중석 교수가 애국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애국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신을 반대한 겁니다. 애국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의 장기 집권을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애국자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애국자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빨갱이로 몰고 왔다 이거죠. 유신 정권이. 그러다가 결국 유신 정권이 이제 김재규로 인해서 수습된 거. 내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마는 유신 정권이 수습된 거는 진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유신 정권이 수습된 거예요. 유신 정권이 수습이 안 되고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됐더라면은 지금쯤 한국이 어떻게 됐을런지 몰라요. 1979년 동아일보 기자로 신동아에서 1988년까지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1979년에 이제 동아일보 기자로 채용이 돼가지고 1988년까지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 거의 10년 동안 이제 기자로 생활했죠. 기자 생활 중에도 자료를 모으고 공부하면서 지내다 1984년 봄에 사면 복권됐고 복학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가 기자 생활을 할 때도 이 복권이 안 됐을 때네요. 기자 생활을 할 때도 서울대에서 제적 상태에 있었던 거네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복원이 돼서 사면 복권이 되고 다시 학교에 다닐 수가 있게 되니까 그때 이제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학업에 이제 몰두했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기자 생활 중에도 이 학교를 다닐 수 없게 그렇게 이렇게 학교에서 막았었네요. 그러다가 기자 생활 한 9년 정도 하다가 학교에서 이제 복권이 되니까 다시 이제 학업의 길로 기자를 그만두고 학업의 길로 돌아갔네요. 1984년 9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 입학하여 3년간의 석사 과정을 마치고 1987년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1888년 3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 과정에 입학했다. 그해 9월 동아일보 기자를 사직하고 학문에만 전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연세대 대학원에서 사회학과, 사학과 석사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또다시 1988년 3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그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그 해에 동아일보를 사직하고 학문에만 전념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동아일보 기자를 이렇게 겸직하면서 공부에 매진하려면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기자를 하면서 뭐 박사학위를 향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를 사퇴하고 그리고서 이제 공부에만 전념했다고 하죠. 1990년 8월에 한국 현대사 분야로 국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는데, 그러니까 현대사 박사입니다. 현대사 박사. 아까도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서중석 님이 하는 사학은 고대사라든가 뭐 중세사 이런 게 아니고 뭐 고대사 탄군 시대 뭐 삼국 시대 그 뭐 조선 시대 이런 역사가 아니고 현대사입니다. 현대사는 뭐냐면은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그리고 대한민국
이것이 현대사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역사학계에서 한국 현대사 박사 학위 1호로 기록되었다. 이후 한국 현대사의 최고 권위자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 역사도 말이죠. 역사도 고대사, 단군 시대부터 이제 삼국 시대, 또 고려 시대부터 이제 조선 시대, 이런 역사는 좌파와 우파의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사, 이 구한말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이럴 때 역사는 말이죠. 이 좌우 갈등이 굉장히 심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현대사를 취급하는 사학자는 뭐 어중간한 입장을 취해서는 학자로서 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파냐 좌파냐, 양쪽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없는 갈림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사를 전공하려면은 우파 쪽에 서느냐 좌파 쪽에 서느냐, 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우파와 좌파 갈등이 심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전번 시간에. 한국 사회는 지금 좌파 우파의 갈등이 심하다. 그 좌파나 우파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분야가 정치권, 그 다음에가 두 번째가 역사학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위를 취득하고 얼마 뒤에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에 임명되어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 근현대사 부문의 제자들을 가르쳤으며 2013년 8월에 정년 퇴임했다. 후임자는 당초 일본인 후지 다케시 성균관대 동아시아 역사연구소 선임연구원, 현 일본 동경외국어대 교수라고 알려졌으나 2015년 2학기부터 오재현 교수가 후임자로 부임했다. 그래서 이제 서중석 교수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하니까 서중석 교수의 후임으로 이제 일본 사람인 후지 다케시라는 교수가 이제 후임자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동경외국어대 교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서중석 교수의 후임자였다가 또 이제 후임자가 바뀌었는데, 현재는 그 오재현 교수라는 사람이 이 서중석 교수의 후임자로 이제 활동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후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을 비롯한 현대사의 여러 과거사 사건 진상규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 밖에 대중강연도 활발하게 하는 편이다. 2013년 6월 서울고등법원에서 1974년 긴급조치 1사호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서중석 교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유신 시대에는 이 서중석 교수를 뭐 빨갱이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뭐 유신이 멸망하고 완전히 대한민국이 이제 정상화가 됐잖아요.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유신 시대에 붙였던 빨갱이라는 걸 누명을 벗겼다 그죠. 무죄라는 판결을 이제 받았다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당시 서 교수와 함께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황인성, 나병식 등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분 황인성이라는 사람도 알잖아요. 황인성. 네. 이 사람도 이제 서중석 교수와 함께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판부는 서 교수 등이 벌인 학생 데모의 목적은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공소사실처럼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판결이죠. 그러니까 서 교수 등이 벌였던 유신 반대 운동은 무슨 뭐 빨갱이라든가 불손한 그런 일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했기 때문에 벌인 행동이다. 그래서 이 무죄다 이런 걸 때린 겁니다. 성령 사관은 대체적으로 강만길 교수나 이이화 선생과 같은 민중사관 쪽의 평화통일, 민족주의 성향이 두드러진다. 이게 바로 이제 좌파 성향인 것이죠. 이 오늘날 우리가 좌파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민중사관, 평화통일, 민족주의 성향 이런 게 그 좌파들이 갖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 서중석 교수는 좌파 성향의 역사 교수다 이런 얘기죠. 좌우합작과 6.15 남북 공동성명과 같은 햇볕 정책에도 호의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벌였던 햇볕 정책. 김대중 대통령이 그 좌파 정치인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벌였던 햇볕 정책에도 호의적이다.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어떻게든지 이 북한과 대화를 하고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한미연합훈련을 거대하게 재개하고 이런 거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 한미훈련을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이 북한 김정은이가 주장하는 게 그러잖아요. 한미훈련 하지 말라. 자꾸 그렇게 한미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비핵화하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구실을 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미훈련 같은 걸 하지 말고 김정은이와 어떻게든지 대화의 물꼬를 트고 그래서 좌파들은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의 김시일가를 악으로 본다기보다는 선의의 대상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끊임없이 이제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을 시키고 뭐 그것이 잘못된 평화라고 이제 우파에서는 그럽니다만은 어떻게 김정은과 그렇게 평화를 해서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가 있나? 그것은 잘못된 평화다. 그들의 행태를 봐라. 오로지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갖는 것만이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뭐 이런 격언도 있잖아요. 서양이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려면은 전쟁을 준비하라. 평화를 갈구하는 자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이 서중석 교수는 좌우합작, 남북 공동성명, 햇볕 정책 이런 데에 상당히 호의적이다. 이런 데에 찬성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물길, 하늘길, 뭐 육로를 다 열어준다. 그러다가 갑자기 김정은이가 쳐내려오면 어떡할 거냐.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USB도 건네주고. 그래가지고 이 좌파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어떻게든지 북한과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서로 이제 남북이 연합으로 가는 거. 연합 내지는 연방으로 가는 거. 그거를 이제 뭐 이상적인 통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서중석 교수도 좌파적인 입장의 사학자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나는 우파이면서도 중도 우파에 속한 사람이라 우파이면서도 나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승만과 박정희를 비난하는 데에는 서중석 교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북한과 일방적으로 이렇게 연합으로 가고 연방으로 가는 이런 생각에는 나는 반대합니다. 그렇던 걸 개인적으로 나는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던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한국사에서 이승만과 김구와 같은 우파 노선 박헌영, 김일성과 같은 좌파 노선 모두에 비판적이고 좌우 합작을 지향하던 중도파인 김규식이나 안재홍, 여운형 그리고 민족주의 성향의 현실론적
노선을 중시하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인 이재유나 식민지기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로 활동했지만 해방 이후 좌익에서 중도파로 전향한 뒤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가해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낸 조봉암을 높이 평가한다. 약산 김원봉과 함께 공동대표까지 맡았으니 김원봉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서중석 교수의 성향이 나오는데, 서중석 교수는 이승만과 김구, 내가 그랬잖아요.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승만이를 비판하고 김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서중석 교수는 이승만과 김구를 똑같이 비난을 한다는 겁니다. 이승만과 김구를 똑같이 좋아하지 않고 아주 공산주의자 박헌영과 김일성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김규식, 안재홍, 여운형, 조봉암, 김원봉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중석 교수는 이승만과 김구를 다 싫어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 박헌영, 김일성도 싫어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이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김규식, 안재홍, 여운형, 그 다음에 조봉암, 김원봉도 좋아한다는 겁니다. 전번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김원봉이를 건국 훈장을 수여한다 어쩐다 이래가지고 좌우 간에 또 대립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서중석 교수의 성령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좌파인데 서중석 교수의 성향을 보면은 좌파기는 한데 이 좌파니 우파니 이걸 세분화 시켜보면은 그 중도 좌파라는 게 있다. 그 서중석 교수는 무조건 좌파가 아니고 이 중도 좌파에 속한 인물이다. 내가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중도 좌파적인 입장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좌파에 속한다고도 볼 수가 없는 거고, 중도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서중석 교수의 성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개정증보 238 머릿말에 따르면 발간 시점에서 벌어진 최근의 역사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쓰는 유보적인 모습도 보인다.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 사상이나 역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재미있게도 동학교 명예교수가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의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전문가 김택현 교수이며 딸 서지원 서울대 교수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저서 상상의 공동체를 번역하고 베네딕트 앤더슨이라는 책을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중석 교수한테는 이 자식이 그 외동딸 하나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외동딸 하나인데, 서 교수한테는 외동딸 하나인데 그 외동딸이 지금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전여전이죠. 딸도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지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불어 학부에서는 그리 엄격하지는 않았지만 대학원 공부에서는 공부를 압박하는 무서운 교수님으로 꼽혔다고 한다. 그래서 이 서중석 교수의 이 강의 스타일은 대학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서중석 교수를 그렇게 무섭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원 과정의 학생들에게서는 이 서중석 교수가 아주 무섭게 공부를 다구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해요. 물론 학부생 중에서도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다. 과거에는 한국사 교양 과목 수업이 열리면 가장 먼저 자리가 차서 광크를 해야 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교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저서로 한국현대민족운동 연구가가 있는데 박사 논문을 출판한 이 책은
한국현대사연구서적 단행본으로 연구 가치가 상당히 높은 책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는 대중용으로 쓴 책으로 읽기 쉽게 구성된 한국현대통사이다. 그 밖에도 대중용 강연을 모으거나 대중용으로 쉽게 글을 써서 여러 책을 출간하였다. 한국현대사 60년도 대중용 책으로 이 책은 외국 여러 국가에도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중석 교수의 딸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서지원 교수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나무 위키에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만요. 역시 그 따님은 외동 따님이 그 서울대의 교수를 지낸다고 했는데 역시 이 서지원이라는 서울대 교수는 그 나무 위키에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나무 위키에 올라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무 위키에 이름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높고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중석 교수의 딸 서지원 서울대 교수는 아직 젊은 나이니까 아직도 그 나무 위키에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 서지원 교수는 나무 위키에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중석 교수가 어떤 책을 썼냐면은 80년대 민중과 삶의 투쟁,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가 있고 지배자의 국가 민중의 나라,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대한민국 선거 이야기. 그래서 그 한국현대사 60년 이게 나와 있고 이승만과 제1공화국, 해방에서 4월 혁명까지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현대사 연구자들은 정치인 김구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한 편이다. 하여튼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승만의 정치 이데올로기, 조봉암과 1950년대 상하, 이승만의 정치 이데올로기 이거는 읽어보나 안 읽어보나 뻔한 것이죠. 좌파적인 입장에서 이승만을 평가하니까 상당히 이승만을 비판적으로 쓴 책이고, 그 다음에 조봉암과 1950년대 상하, 이 책은 조봉암을 굉장히 높게 좋게 평가한 책이죠. 그러니까 전장과 사람들, 전쟁 속의 또 다른 전쟁, 미국 문서로 본 한국 전쟁과 학살. 내가 바로 이 책을 내가 예스24 서점에서 이북으로 이북이 아니고 종이책을 구매했습니다. 종이책을 구매해가지고 이제 스캔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서중석 교수의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이거를 내가 리딩을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일부분을 내가 리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내가 보니까 전쟁 속의 또 다른 전쟁, 미국 문서로 본 한국 전쟁과 학살, 이 책을 내가 들춰보니까 책 한 권이 전부 서중석 교수가 쓴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여러 사람들의 글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중 안에서도 내가 여러 사람들의 글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 그중 안에서 내가 이제 서중석 교수가 쓴 그 글을 리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족주의와 역사교육,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묻다, 오인오색, 한국 현대사 특강, 배반당한 한국민주주의,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비극의 현대 지도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거꾸로 희망이다, 6월 항쟁, 1987년 민중운동의 장엄한 파노라마, 돌베개. 여러분이 이 돌베개라는 출판사는 장준하라고 아시죠? 장준하가 뭐 운영했던 출판사인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한 권 1권서부터 20권, 전환기 현대사의 역사상, 역사 비평사. 그러니까 이 서중석 교수가 쓴 책이 이렇게 이제 많습니다. 그 한국 현대사회관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집필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여담이라고 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성균관대학교 초빙 교수인 정재환이 그의 지도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여러분 그 개그맨 정재환 아시죠? 연예인인데 정재환이가 원래는 고졸이었었는데 뒤늦게 또 대학과정에 공부를 하고 또 대학원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정재환이가 이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정재환이가 바로 이 성균관대학교의 서중석 교수의 이제 제자란 것이죠. 이 정재환입니다. 여러분 개그맨 정재환 아시잖아요. 이 정재환이가 이 서중석 교수의 이제 수제자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동딸 서지원. 그러니까 1980년대도에 태어났으니까 아직 나이가 젊으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 23년이잖아요. 23년이니까 봅시다. 43살이네요. 아직도 젊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거쳐서 현재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아시아언어 문명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러네요. 외동딸입니다. 그러니까 딸 하나죠. 그렇고 주기적으로 프레시안에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로 인터뷰를 진행하며 최근에는 한일협정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인터뷰 시리즈는 5월의 봄 출판사를 통해 책으로도 나오고 있다. 이 프레시안이라는 그 언론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사인지 하여튼 인터넷 언론인데 이 프레시안이라는 언론이 이 좌파 성향의 언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좌파 성향의 언론은 이 서중석 교수를 이제 잘 이렇게 초빙을 하죠.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럽니다만은 우파적인 성향의 그 언론은 서중석 교수를 이렇게 인터뷰하지 않습니다. 그 좌파적인 성향의 얘기들을 하니까 우파적인 언론기관은 인터뷰를 청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프레시아는 좌파적인 언론기관이라 서중석 그 교수를 자주 인터뷰를 청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뉴라이트 계열 연구자들은 서중석 교수를 싫어하며 서중석 교수 역시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을 싫어하고 비판한다. 그럽니다. 뉴라이트.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용재 백낙준을 비판했다가 연세대학교 용재 석좌 교수 시상을 하루 전에 취소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서중석 교수가 그 연세대학교 그 백낙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총장을 지냈었는데 이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낸 백낙준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상을 받으려고 예정돼 있었는데
그 백낙준이를 비판하는 그런 뭐 말을 했는지 글을 썼는지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상이 취소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중앙정보부에 붙잡혀 가서 이제 그 고문을 당하고 했는데 중앙정보부에서 뭐라고 그 죄를 꾸며서 뒤집어 씌웠냐면은 폭력으로 도시 중심부를 마비시키고 새 정권을 세우려 했다는 식으로 이제 몰고 갔다는 겁니다. 고문당한 이후로는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문 후유증으로 그 당시에 이제 수면제를 상시 복용해야 잠을 잘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석사학위 논문은 한말 일제침략의 자본주의 근대화론의 성격, 도산 안창호 사상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는 해방 후 좌우합작에 의한 민족국가 건설 운동 연구, 이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좌우합작에 관심이 많고 이런 걸 보니까 좌우합작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그 여운형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운형이가 그 건국준비위원회를 하면서 좌우합작 운동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서중석 교수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분단을 넘어서서 서로가 분단돼서 으르렁거리고, 서로가 으르렁거리면 이게 뭐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가 으르렁거리다 보면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질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좌우합작으로 가서 우리가 뭐 북한과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이래서 우리가 그 하여튼 그 연합이라든지 이렇게 뭐 연방제 같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뭘 주장을 했냐면은 이렇게 그 낮은 단계의 낮은 단계의 연방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연방을 하는데 대뜸 차원 높은 연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 낮은 단계에서부터 하나하나 신뢰를 쌓아가면서 낮은 단계의 연방을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신뢰를 쌓아가면서 최 높은 수준의 연방까지 도달해야 된다. 이런 걸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뜸 연방이 아니고 실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부터 연방제로 가려니까 이 신뢰를 쌓아가면서 연방제까지 도달하려면은 그 신뢰를 쌓는 세월이 무수히 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그런 걸 주장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중석 교수도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졌을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낮은 단계의 연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면서 믿음과 신뢰를 쌓아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올라가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그 남북한이 하나로 이 연합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 아마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을 것이라고 나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서중석 교수는 이승만도 비판하지만 김구도 역시 비판한다. 김구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서중석 교수가 좋아하는 인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여운형,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녹화가 얘기를 시작한 지가 지금 54분이 경과했거든요. 5분 전 1시간을 경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나무 위키에 올라온 그런 그 서중석 교수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녹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음 주에는 내가 그 서중석 교수가 쓴 책을 리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겁니다. 서중석 교수가 쓴 전쟁 속의 또 다른 전쟁, 미국 문서로 본 한국 전쟁과 학살, 이 서중석 교수가 쓴 책을 리딩하는 그런 시간을 다음 주에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